세종어제 훈민정음 문법적 특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에서 세종어제 훈민정음 근데 쉥, 엉, 쟁 이렇게 실제 우리 한자음이 아니라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들은 형식 종성 때문에 그렇죠. 형식 종성이라는 거는 형식 종성 이응은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동국 정운식 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국 정운식 표기는 형식 종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한자어가 다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5세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응이 세 개에 있는 이응은 이렇게 그냥 동그란 형태지만 종과 정처럼 실제로 발음되는 이응은 옛 이응을 썼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표기상의 오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쓰이지 않는 그 의문이 하나 보이는데 요 옛 이응이 바로 우리가 실제 15세기 때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그 15세기의 특징 의문이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로 가볼게요. 나라 할 때는 나라의, 요거는 현대국어의 의 관형격 조사에 해당하죠. 말씀이 할 때는 말씀, 이 조사, 주격조사 지금 이가 붙었는데 여기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어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되는 거죠. 중국과, 자, 과 비교 부사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가 현대국어에는 과로 나타났다면 중세 때는 애로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달아 같은 경우는 달라 현대국어에는 그런데 리을과 이응을 썼기 때문에 리을, 이응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똑같은 자음이 두 개 나란히 쓰이는 거는 각자 병서라고 했고요. 각자 병서가 초성에 오는 것은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자와는 서로 사마띠 아니하였세. 자, 서로 사마띠 본래의 기본형은 치읓 받침을 쓰는데 여기서는 팔종성 때문에 시옷 표기를 했고 사마치 연결어미 지를 써야 하는데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사마티라고 표기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할세라고 할 때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연결어미예요. 어떤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어미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 단어죠.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현대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의미가 이동된 단어입니다. 백성이 이르고죠. 이르다. 자,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아서 니은이 글자의 초성에 왔어요. 홀빼이셔도 라고 할 때에 홀빼 같은 경우는 할 바가 있어도 해서 바 다음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할 바가 있어도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 여린 히읗은 뒤에 오는 비읍을 된소리로 읽어라 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셔도 같은 경우는 이어 적었겠죠? 있어도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제 뜻을 제 뜻을 이어 적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친구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이 나란히 온 합용병서 표기이고 글자의 초성에 왔기 때문에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릅니다. 싫어 능히 표지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았어요. 못할 자 마찬가지로 여린 히읗 받침이 왔죠. 그 다음에 못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관형사형 어미가 되는 거예요. 놈이 놈 이를 이어 적었습니다. 자, 놈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때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의미에서 현대국어에는 남자를 낮추는 말로 쓰기 때문에 역시 의미가 이동한 글자로 봅니다. 한이라 많다는 뜻이고요. 자, 일단은 요 하다라는 이렇게 아를 쓰는 경우는 많다는 뜻으로, 그 다음에 아래 아를 찍으면 어떤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단어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네,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내는 나, 예,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입니다. 중세 때는요, 네라고 하는 글자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는 제는 나 더하기 이, 저 더하기 이가 현대로 오면서 한 글자로 굳어진 형태이고, 이때는 아시다시피 아이나 어이 같은 경우는 이중 모음이었죠. 내가 이를 위하여, 즉 이 친구를 현대어로 하면 내가가 되고 바로 짝대기가 가에 해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어여삐 불쌍하다 라는 뜻이고, 현대국어는 어여쁘다 예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이동한 경우입니다. 여겨 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자, 스물, 원순 모음화가 굉장히 헷갈리나 봐요. 자, 원순 모음화는 일단 원순 모음화. 원순 모음이라는 게 입술이 둥글게 만들어지는 오나 우를 뜻하는 거고요. 스물이라고 할 때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처럼 입술 소리들이 현대국어에 와서는 원순 모음을 만나는데, 중세 때는 이렇게 평순 모음과 결합해서 스물이라는 발음이었다. 결론, 원순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다. 여덟 자를, 자, 여덟 글자를 이라고 했을 때 자 밑에 아래하기 때문에 목적격 조사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모음 조화 때문에 양성은 양성과 만나는 거죠. 맹가노니라고 했습니다. 자, 맹가노니 만들다, 맹, 간 더하기 오니. 여기에서 오라는 건 이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입니다. 사람마다 하여 수비. 자, 수비, 이 친구는 현대국어의 쉽게 라는 뜻이고요. 현대국어로는 쉬이라고 했을 겁니다. 자, 여기 순경은 비읍이 보인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순경은 비읍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니겨 마찬가지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로 쓰매. 자, 쓰다 라는 단어의 명사 형태가, 즉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옴이나 움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 옴 또는 중에서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결합하냐? 여기가 음성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에 따라서 음이 결합하겠죠. 네, 그래서 날로 숨이라고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에가 붙어서 이어 적어서 숨에가 되겠죠. 편안게 하고죠. 할 따름이니라. 자, 따름이니라 이어 적었다. 여기 또 네, 합용병서가 쓰이면서 어두전분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각자병서 쓰였습니다. 그쵸? 각자병서 쓰였어요. 각자병서 쓰였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자음군 있어요. 어두자음군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옴과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이 있어요. 자, 이걸 왜 짚어봐야 하냐면 문제를 풀 때 갑자기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또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기록에 마침 받침이 없다는 거. 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끊고 선생님 소학 언해하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과 연달아 올릴게요.